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어디서 썩은 데가 납니다. 와, 오늘 진짜 내가 열심히 일 좀 해볼라 했는데 자꾸 이 냄새가 날 건드네. 이 냄새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심해져요. 와, 이게 참다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자, 이 냄새의 진원지를 찾아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냄새를 따라 걷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그가 도착한 곳은 한 도랑. 이 노동자 남성은 좀 혼란스러웠어요. 왜냐, 이 도랑 이미 오래전에 버려진 도랑이었거든. 못 열게끔 위에 나무 판자로 덮어놨는데 혹시나 싶어 그는 그 나무 판자까지 열어봐요. 딱 열었더니 와우, 세상의 모든 썩은 내가 여기서 나고 있어. 지독한 악취와 더불어 안에 시꺼먼 무언가가. 와, 이게 사람 촉이 있잖아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확인 결과 버려진 도랑 안에서 발견된 건 얼굴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까맣게 타버리고 훼손된 시신. 바로 부검에 들어갑니다. 확인 결과 사망한 이는 여성. 이 여성은요, 가슴 위에 손을 얹은 채 대부분의 몸이 다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몸이 너무 심하게 탄 상태라 냄새가 진짜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대요. 실제 시신 부검 현장에 인턴 법의학자가 같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 토했다고. 여튼 부검 결과 그녀는요, 놀랍게도 불에 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 배에 2군데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어요. 죽이고 시신을 불태웠다. 와, 너무 마음 아픈 게요, 이 피해자 사망 직전까지 수많은 학대와 성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여성의 은밀한 부위가 완전 심각하게 다 망가져 있었대요. 이 사건은 바로 말레이시아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를 본 말레이시아 사람들 모두 충격에 빠졌죠. 죽이다 못해 태워버리기까지 하고 사망 직전까지 고문을 해? 모두 공포에 떨고 있던 이 가운데 공포에 떨기보단 슬픔과 고통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인도인 셀리라는 중년 여성. 며칠 전부터 내 딸이 연락이 안 되는데 도랑에서 불에 탄 시신이 나왔다는데 왠지 그게 내 딸 같아. 바로 딸 발견된 시신이 맞는지 확인 작업 들어가는데 맞아. 사라진 딸 이름은 28살이었던 옥레이 키안. 그녀는 어머니는 인도인, 아버지는 말레이시아계 중국인으로 혼혈이었어요. 여동생도 한 명 있었고요. 그녀는 고등학교 때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나 거기서 결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여동생은 말레이시아에서 본인 혼자 미국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녀의 영어 이름은 캐니. 지금부터 영어 이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캐니. 그런데 지금 사건이 일어난 나라 말레이시아예요. 캐니, 미국에 살고 있었다면서 뭐가 어떻게 된 걸까? 사실 이 시신이 6월 17일 날 발견됐거든요. 딱 한 달 전인 2003년 5월 말레이시아에 있던 아버지가 몸이 아파 입원을 했다네. 이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날아왔던 거예요. 아버지도 간호하고 그동안 못 봤던 가족들, 친구들도 만날 겸. 원래는 잠깐 있다가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상태가 조금 심각한 거예요. 아버지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와. 바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 이에 그녀는요, 6월 1일 자기한테 있는 직장 연차 같은 휴가를 다 몰아씁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남아 아버지 병간호예요.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 그렇게 아버지의 건강이 나아질 때쯤 그녀 휴가도 끝이 났어요. 그래서 6월 14일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예약합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돌아가면 언제 또 볼 줄 압니까? 가족들, 친구들 모두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기 딱 하루 전 13일 날 친구들이 너 가족들과 다 같이 해서 저녁 먹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 엄마와 여동생을 데리고 친구들이 있는 저녁 장소로 간 거예요. 그렇게 다들 재밌게 놀고 헤어진 시간은 저녁 9시 30분쯤. 그녀는요, 여동생과 엄마한테 엄마,
동생이랑 여기 정문 앞에 딱 서 있어. 나 금방 차 빼서 올게. 여러분, 이 건물 주차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정문으로 나오는데 뭐 오래 걸려봤자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기껏해야 5분 정도? 그러니까 알겠어. 그러고 엄마와 여동생이 정문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야, 차를 만들어가지고 나와? 20분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연락해도 받지 않으니까 걱정이 된 여동생과 엄마가 언니 친구들에게 연락. 여동생의 친구들 엄마까지 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봅니다. 딱 내려갔더니 언니도 차도 없어. 아니, 언니가 차 가지고 온다고 엄마랑 있으라고 했는데 언니가 차 가지고 혼자 가버렸다고? 이상하잖아요. 바로 건물 관리인 찾아갔습니다. CCTV 좀 보여주세요. 하지만 절대 안 된대. 칼이 들어와도 안 된대. 이에 가족과 친구들은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도착한 후에야 CCTV 볼 수 있었는데 와, 보니까 케니가 차 가지러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기 차 문을 딱 열려고 하는 그 순간 뒤에서 키 큰 남자가 막 달려오더니 갑자기 케니 목을 졸라. 당연히 켄이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죽이려고 달려드는 미친놈을 갑자기 공격당한 여자가 힘으로 당해내기란 쉽지 않죠. 주먹으로 케니의 가슴과 배를 치더니 쓰러진 그녀를 그대로 끌어 차 뒷좌석으로 옮기고 바로 운전석으로 이동,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겠죠. 이 의문의 남자는 흰색 셔츠와 어두운 남성용 바지를 입고 이제 흰색 무늬의 백팩을 착용한 남자였어요. 가족들, 친구들 그 누구도 이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납치 사건이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통 납치 사건은 목적이 있거든요. 돈. 납치하고 나서 가족들한테 연락이 온단 말이죠. 우리가 딸 데리고 있다. 돈 달라. 하지만 그런 전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납치가 아닌 강도 사건인가? 중국과 인도의 혼혈인 케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쁘게 생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쁜 아이로 유명했었대요. 그녀는 미국에서 살다가 쿠알라룸푸르로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어요. 쿠알라룸푸르는 미국보다 더 치안이 안 좋다고 합니다. 강간 사건이 수시로 발생한다고. 이에 케니의 어머니와 여동생은요, 아무래도 변태새끼한테 납치된 것 같다고 어떡하냐고. 눈 깜짝할 사이 시간은 다음날 6월 14일 저녁 7시가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14일 예약해놨던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향했을 그녀. 하지만 그녀는 증발하듯 사라져 버렸고 경찰은 한 건설 공사장에서 버려진 그녀의 차만을 발견합니다. 차 안에 그녀는 없었어요. 하지만 뒷좌석 카시트에 핏자국이. 아무래도 케니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케니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위치 추적 결과 교회 외딴 곳에 한 임대주택으로 떠요. 갔더니 웬 17살 남자애가 케니 핸드폰을 들고 있어. 딱 봐도 CCTV 속의 남자와 체격도 키도 달라. 얘, 너 이 핸드폰 어디서 났니? 이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13일 늦은 밤에 공사 건설 현장 앞을 지나가다가 주웠다고. 그 건설 현장이 제가 제일 처음 언급했던 6월 17일 시신 처음 발견한 노동자가 일했던 곳이에요. 일하고 있으면 그렇게 썩은 내가 난다고. 여기서 케니 발견됐죠. 앞서 언급했지만 그녀의 중요 부위가 다 훼손돼 있었어요. 사망 전까지 성폭행과 고문을 당한 것 같다고. 그렇다면 그녀 몸 안에 범인의 중요한 단서가 남아있겠죠. 이 새끼의 정액. 또한 케니의 여동생은 현장에서 케니의 수거하지 못한 옷들을 발견했습니다.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대요. 내가 언니 케니한테 빌려준 청바지였거든요. 또한 경찰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쉽게 얻습니다. 옆에 순경이 케니의 신분증과 한 남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왜 순경이 가지고 있는 걸까?
알고 보니까 6월 13일 밤 이 순경이 쿠알라룸푸르의 한 범죄 지역 순찰을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쭉 이제 도는데 길가에 주차된 의심스러운 차 한 대를 발견한 거예요. 확인하려고 바로 다가갔어요. 똑똑, 문 좀 열어보세요. 그랬더니 찍 창문이 열리면서 운전석에 한 남자가 뒤에 여자는 제 여자친구고요. 저는 남자친구. 우리 둘 연인 사이예요. 하지만 순찰 대원으로서 나중에 내가 책 잡힐 짓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대충대충 일 처리하면 안 되지. 규정대로 해야지. 그래서 이때 둘 다한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순경이 운전석의 남자와 뒷좌석의 여자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뒷좌석의 여자 표정이 매우 불안해 보여. 마치 말은 못하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여튼 두 사람의 신분증 확인은 하게 되는데 그래도 뭔가 찜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순경이 그런데 제가 좀 더 확인할 게 있어서요. 뒷좌석의 여성분 잠깐 차에서 내려주시죠. 이 말을 하면서 운전석 남자를 딱 보는데 이놈이 엄청 당황을 하네. 그러더니 갑자기 창문을 팍 올려버리더니 부앙 가속 페달을 밟고 도주를. 이를 본 순찰 대원은 즉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남성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너무 빨라. 결론은 놓쳐요. 하지만 그의 손에는 남아 있었죠. 두 사람의 신분증이. 신분증에는 케니 그리고 나 집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집. 경찰 바로 이거 데이터베이스 조회해봐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 없대. 뭐야? 아, 이거 위조된 신분증이구나. 말레이시아 경찰은요, 진짜 온 길을 다 써서 집중 조사합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이 나집이라는 익명의 남자 정보를 찾아내요. 확인 결과 그는 항공기 청소회사의 직원. 놀라운 건요, 아내도 있는 놈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내 은행 직원이었어요. 아내만일게요. 3살짜리 아이도 있는 놈이었습니다. 이게 웬 말이야. 경찰이 이 가족들을 만나 얘기를 듣다 보니 더 가관인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놈 집안도 나쁘지 않아. 직장에서도 돈을 많진 않아도 적당히 버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문제없이 살아온 남자인 거예요. 주위 사람들 평도 좋고. 그런 남자가 왜 사서 일을 만드나, 왜 행복한 생활을 사서 깨고 자빠졌나. 6월 20일 오전 4시 경찰은 그가 숨어있는 곳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도망갈 차비를 하고 있던 그를 딱 잡아요. 그가 숨어있던 곳에서 범죄 도구로 쓰인 가방, 콘돔, 접착 가위 등등 여러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 앞에서도 그는 결백하다고 주장해요. 억울하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나 밑에 것들과 말 안 해. 상사 불러. 고위 경찰 관계자와만 협상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협상? 그러니까 자기는 가방이 뭐? 나만 들고 다녀? 콘돔이 뭐? 남자가 뭐가 잘못됐어? 내가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 있냐고. CCTV에 얼굴도 안 보이더만 나라는 증거 있어? 그리하여 경찰은 이놈 가족들과 함께 살던 정식 집 대대적인 수색 들어갑니다. 그 결과 피가 묻은 옷 2벌이 떡하니 그 피 묻은 옷이 흰 셔츠에 어두운 남성 바지네. CCTV에 용의자 남자가 입은 옷도 딱 이건데 이 옷에 묻은 피 DNA 검사했더니 케니피인데 너 아니라며. 너 아닌데 왜 케니피가 네 셔츠에 묻어있니 이 개자식아. 그리고 케니 몸속에 있던 정액 이놈의 DNA와 비교했더니 네 정액이야 이 새끼야. 게다가 범인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잖아요. 이들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던 순경. 이 순경한테 이놈 얼굴 보여줬더니 아 맞아요 이놈이에요. 이 새끼가 확 그냥. 그렇게 2005년 나집은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딴 새끼들은요 진짜 웃겨요. 남을 죽일 때는 말도 안 되게 목 조르고 고문하고 불태우기까지 해놓고 지가 사형 떨어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살라고 봐라 그래. 웃기죠? 지는 소중한 거예요. 이놈은요 죽기는 싫어서 말도 안 되는 항소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실 케니와 연인 사이였어요. 사랑하는 사이였다고요. 그 여자와 자발적으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 가진 거였어요. 관계 가진 후에 저는 그냥 집에 갔어요. 죽인 놈은 따로 있다고요. 저 억울해요 정말. 사형에서 감형해주세요 제발. 심지어 뭐라고까지 거짓말을 하냐면 당시 케니가 태권도 검은띠였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케니의 태권도를 가르쳐준 사범이라는 거예요. 태권도 검은띠인 여자다 내가 강제로 했으면 그 여자가 가만히 있었겠냐. 서로 합의하에 했기 때문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던 거다. 내가 강제로 했으면 검은띠였던 그녀가 날 두드려 팼겠지. 근데 지가 집으로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 검은띠인 그녀를 가르친 스승이라고. 이 미친놈아, 뭐 당연히 거짓말이겠지만 맞다 한들 네 놈도 그럼 태권도 마스터라는 건데 어떻게 이기냐 이 미친. 여튼 이놈은요 계속적으로 사망한 그녀가 잘못한 거다라는 식으로 말해요. 그녀가 죽을 짓을 했다. 케니 잘못으로 안 떠넘기면 내가 죽게 생겼거든. 당연히 나 집의 모든 항소 다 기각됩니다. 사형 확정. 그렇게 몇 년 더 지나 2013년도에 교수형 집행 죽었대요. 그나마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안 아닌 더 위안이 된 건 사형도 사형인데 사형 집행 전에 이놈 채찍형까지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채찍으로 뒤지게 맞고 이제 교수형으로 죽은 거예요. 뒤지게 맞을 때만이라도 교수형으로 목에 밧줄이 감길 때만이라도 덜덜 떨면서 살해의 그 순간을 후회했겠죠. 여기서 언급 안 한 게 살해 동기예요. 살해 동기는요 없습니다. 그냥 우연찮게 같이 주차장 내려왔는데 이뻤던 거예요. 갑자기 막 흥분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죽이고 유기하고 다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삶이 너무 평화로워서 얼른 죽고 싶어가지고 이딴 짓을 벌였나? 이런 놈들은 죽어서도 괴로웠으면 좋겠어요. 역시나 이놈 준비하면서도 초범은 아닌 것 같다 했는데 이 사건 전에 이미 4명의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최소 4건의 혐의를 받고 있었대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기소된 적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런 사건들은 높은 고위층 누군가가 덮어줬던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놈이 막 나 높은 고위층 경찰과만 얘기할 거야 막 이 말을 막 했다고 하거든요. 그 권력의 덕을 좀 본 게 아니었을까. 와, 내내 아버지 간호하고 이제 딱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하루 전날 그것도 엄마와 여동생한테 기다리라고 하고 주차장 내려간 그 몇 분 사이에 와, 진짜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최악의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